112번 예제pháp 한번 봅시다. 볼 때마다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한국말 하고 있지만 한국말을 참 잘 모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 5켤레의 구두에서 10짝 중에서 4짝을 택할 때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뭔 말인지 모르겠다. 자, 신발이 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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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우 이렇게 있죠. 그지? 그러니까 켤레와 짝을 우리가 정해보는데 여기에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네 켤레, 다섯 켤레 됐나? 짝은 뭐예요? 그럼 짝은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나? 아, 그러면은 이제 여기 조금 의문이 듭니다. 10짝 중에서 4짝을 택할 때 한 켤레만 짝이 맞도록 택한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내가 요 말이 여기 신발이 좌가 있고 신발이 그러니까 뭐 좌우가 있을 거 아니야. 좌우. 좌우를 뽑는 건지 그냥 아무데로 다 뽑아도 되는 건지 네 짝을 뽑는 거 아니야. 그지? 이게 말 그대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혼자서 미궁에 빠질 확률이 매우 큽니다. 나도 솔직히 뭐 좀 미궁에 빠져. 맞나? 미궁에 빠집니다. 자,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일 낫지 않을까? 자, 그럼 봐봐. 만약에 어떤 신발 좌우, 좌자 이런 것들도 되는 건가? 그지? 뭐 우 이런 것들도 일단 요거 짝 맞는 건 생각하지 말고. 그지? 이런 것들도 내 짝을 뽑는 거에는 된다는 말인가 아닌가부터 봐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혼자서 막 빠질 수가 있어. 그지? 그런데 봐봐. 짝이고 짝이라 했으니까 그대로 보면 이것도 다 된다는 소리죠. 그지? 자, 그렇게 보면은, 자, 여기에서 짝 맞는 거, 한 켤레를 찾고 나머지는 그냥 짝 안 맞는 거 두 개를 뽑는다 이 말이죠. 어떻게 할까 이거지? 짝 맞는 것부터 뽑아야 되겠네? 그지? 경우의 수는 5시의 1이죠. 한 켤레. 짝 맞는 거 한 켤레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요거 뽑고. 그 다음에, 뽑긴 순서는 상관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 얘는 조금 애매한데, 경우의 수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 뭐라고 해야 되지? 자 여기가 이제 애매합니다. 이제 신발이 몇 개 이제 한 켤레를 뽑았어. 그지? 한 켤레를 뽑았어. 여기에서 몇 개를 뽑을 거야 이제 여기에서 두 개를 뽑는 건데 같은 거를 뽑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맞나요? 그러면은 나는 이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셋넷 다 일곱 여덟 개에서 몇 개를 뽑는데 두 개를 뽑고요. 그 다음에 안 되는 게 몇 개 있어? 네 가지 케이스가 있죠. 그지? 8개에서 2개를 뽑고 요거는 안 되는 거. 그지? 얘가 제일 무난한 것 같은데 답 맞는지 봅시다. 그래, 이거 틀리면 안 할 겁니다. 9가 틀린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럼 얼마가 돼? 5 곱하기 됐나? 자, 그 다음에 얼마? 7 나누기 얼마? 2. 그러면 28이죠. 28에서 4를 빼니까 24죠. 그럼 얼마가 돼? 5, 20, 5, 4, 20, 120 됐나? 그래서 답은 120. 보기에 있으면 이 정도면 맞다 이거죠. 오케이? 여기 아마 국어가 좀 어려워서 질문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문제일 겁니다. 됐나요? 어,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구해라. 자, 일단은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는 뭐가 되겠어? 8개에서 몇 개를 뽑는 거? 3개를 뽑는 거 됐나? 자, 그 다음에 뭐를 뽑아야 된다? 직각삼각형. 자, 원에서 직각삼각형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죠? 떠오르는 아이디어 아무거나 원에서 직각삼각형이 나온대. 말을 안 하네. 이거는 중요한 아이디어. 어디를 지날 때? 지름이 지나야. 직각하면은 바로 지름하고 연결이 돼야죠. 요렇게 되어야 어떻게 돼? 직각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요거 개수를 세야 되는데 항상 무엇을 잡아야 돼?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기준. 맞나? 그러면은 하나의 지름을, 어이구야. 여기 보이는 하나의 지름을 기준으로 해보자. 그럼 여기서 몇 개가 나와?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면은 한 개의 지름당 몇 개의? 6개의 직각 삼각형이 등장을 하죠. 맞나? 자, 그런데 요 지름이 곧 뭐냐니까 직각 삼각형의 빗변이죠. 빗변. 빗변은 유리한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요런 지름이 몇 개 만들 수 있냐 이거죠. 하나, 그럼 돌아가면서 둘, 셋, 네 개 만들 수 있네. 그지? 요런 지름이 몇 개 존재한다? 4개 존재하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돼? 4 곱하기 6 해가지고 얼마? 24 해가지고 24개 됐나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은 똑같이 8개인가? 12개네요. 자, 예각삼각형이겠습니다. 예각삼각형. 예각삼각형은 실제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예각삼각형 자체가. 그지? 그래서 예각삼각형을 구하는 프로세스는요. 전체 삼각형에서 빼기 뭐다? 직각삼각형. 또 뭐 빼야 되겠어? 둔각삼각형을 빼면은 뭐가 된다? 예각삼각형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된다? 둔각삼각형을 구해야 돼요. 둔각삼각형 한 개를 그려봅시다. 요런 게 둔각이죠. 맞나? 요런 게 둔각이죠. 아, 얘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자, 기준을 잡아 보려고 하니까 자, 둔각이니까 우리는 항상 경계가 뭐다? 직각을 경계를 할 겁니다. 맞나요? 그러면은 직각 이거 몇 개 좀 아이디어 때문에 원을 몇 개 떼와야겠다. 자, 직각을 경계로 한다면은 지금 여기 하나의 지름을 가지고 놀아야 될 거 아니야. 맞나? 자, 그러면은 자, 요런 둔각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좀 되게 애매해. 자, 둔각삼각형이 되려고 하면은 결국은 요런 게 뭐다? 직각이죠. 요런 게 직각이다 보니까 요런 쪽에서 뭐가 만들어져? 둔각이 만들어지죠. 맞나? 그런데 요런 쪽에서 둔각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지름을 기준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도 이 둔각이 또 중복이 돼 버리잖아. 아까하고 조금 케이스가 다르잖아요. 한쪽에 있는 걸 세려고 한다 하더라도. 맞나? 이쪽에서도 또 만들어져 버리고. 자, 그러면은 또 이제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이제 두 번째. 지금도 여기에 있는 지름을 다시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고 하자.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요 지름의 한 개는 달랑달랑 매달린다라고 봅시다. 꼭지점이. 그러면은 이쪽에서 두 개를 뽑으면 둔각이 되겠죠. 그지? 그런데 반대쪽도 있을 거 아니야. 맞나? 그러면 반대쪽은 나중에 일관되게 이쪽에 분모를 지름을 해갖고 하면 될 건데. 그럼 이것도 조금 그래, 조금. 조금.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조금 그래. 세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자, 기준을 갖다가, 자, 실제로 둔각이니까 직각을 기준으로 하는 건 매우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세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예각으로 가봅시다. 자, 일반적인 예각삼각형,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볼까?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됐나? 그 다음에 둔각삼각형. 됐나? 자, 예각은요, 기준을 잡는 게 상당히 힘들어. 점을 기준 잡기도 그렇고, 뭐다? 각을 기준 잡기도 그렇고. 아무런 어찌 보면 특징들이 없잖아. 그죠? 그런데 직각은 아까 뭐다? 얘를 갖다가 기준을 잡거나 아니면은 각을 기준 잡는다면은 요 각을 뭐다? 기준을 잡거나. 됐나? 그지? 그러면은 둔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를 갖다가 기준으로 아까 잡아봤는데 방금 이겁니다. 이것도 분명히 방법은 나옵니다. 얘를 기준을 잡아보는데 얘가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힘들다.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각을
왜냐면 이 각과 이 각은 예각이 두 개 나오니까 세 개의 각 특징 중에서 독특한 거를 기준을 잡아야 우리가 실수를 안 할 거 아니야. 그지? 얘를 갖다가 기준을 잡아서 풀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래 놓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나? 그지? 이제 생각의 아이디어를 잡아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구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거 기준으로 한 번 더 구해봅시다. 이거 좀 상당히 학생들 어려워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가지고, 요쪽에 봅시다. 요 녀석을 기준으로, 그럼 요게 가장 큰 둔각으로 되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 둔각삼각형이 몇 개 나오냐 이거죠. 몇 개 나오냐 이거죠. 자, 그럼 보자. 예, 1번. 자, 요렇게 꺼여졌을 때는, 그지? 지금 여기가 지름이 어디냐? 여기가 지름이죠. 맞나? 여기가 지름이 되니까 몇 개가 나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나오네. 네 개 맞나? 그지? 그 다음에 얘하고 뭐하고 얘하고 됐을 때는 여기가 지금 지름이잖아. 둔각 되려면 몇 개가 돼? 한 개, 두 개, 세 개. 몇 개가 돼? 세 개가 나온다. 한 곡지점에. 그러면은 자, 얘 3번. 얘하고 됐을 때 여기가 지름이니까 요렇게 꺼지는 거니까 요렇게 되거나 그지? 한 개, 두 개 꼭지점. 두 개. 뭐 바로 그 다음은 자동으로 되겠죠. 몇 개? 한 개. 그 다음에는 안 나온다 이거지. 더 올라가면은. 더 한번 올라가 볼까? 자, 그러면은 여기가 4가 될 거고 여기에 5가 되는 걸 한 개를 봅시다. 그러면은 요렇게 됐어. 자, 요렇게 돼 가지고는 자, 요렇게 잠깐만. 이거 희한하네. 얘가 지름이 아닌데 내가 뭐 잘못했나? 잠깐만 다시 하나씩 봅시다. 4번 순서대로 갑시다. 겸손하게. 뭔가 좀 헷갈리면 겸손하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지름이죠. 맞나? 아, 얘가 가장 큰 각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얘가 지름이니까 이쪽에 한 개밖에 안 나오죠. 한 개 됐나? 자, 그러면 봅시다. 자, 얘가 이렇게 됐으면 얘가 제일 큰 각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것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얘는 뭐가 돼? 직각이죠, 직각.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나온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얘를 기준을 뭐로 잡았다? 제일 큰 각으로 잡았다 이거야. 그지? 그러면은 얘가 제일 큰 각이 될 때 몇 개가 나오죠? 1, 2, 3, 4 더하니까 얼마가 되냐? 10개인가? 7, 3, 10개죠, 10개. 맞나? 한 꼭지점에 몇 개가 나와? 10개가 나온다 이거지, 둔각. 얘가 둔각으로 하는 게 10개. 그러면은 둔각이 되는 거는 이 각각이 다 될 거 아니야? 그지? 각각이 다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 전체에서 둔각 삼각형이 몇 개가 되죠? 둔각 삼각형은 꼭지점이 몇 개였죠? 12개였나? 12개네요. 그지? 자, 그러면은 얘는 12개의 꼭지점의 개수 곱하기 10개. 요거는 한 개당. 둔각 한 개당. 그래서 얼마가 돼? 120개가 될 겁니다. 그럼 답 한번 구해볼까요? 자, 12C 얼마? 3. 맞나? 그 다음에 빼기에 둔각 120. 얘는 뭐다? 둔각 삼각형. 됐나? 그 다음에 빼기에 자, 직각 삼각형 해봅시다. 직각 삼각형. 자, 직각 삼각형 어떻게 간다고요? 아까 여기에 지름을 기준으로. 그지? 하나의 지름으로 만들 수 직각 삼각형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맞나? 그지? 10개인데 이거는 지름이니까 6개밖에 안 되겠죠. 그지? 그래서 빼기 얼마? 10 곱하기 6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을 하시면요. 12 곱하기 11 곱하기 10 나누기 얼마? 3, 2. 빼기에 120에 60이니까 180 될 거고. 그러면은 6, 22. 220 빼기 얼마? 180 하니까 답이 얼마가 돼? 40개 이렇게 티 나온다. 됐나요? 생각보다 좀 까다롭고요. 그러면은 개수를 카운트할 때 어떤 기준 잡는 아이디어다. 기준 잡는 아이디어. 이 정도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됐나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자 여기에 지름을 기준으로 둔각을 가려고 하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죠. 그지? 그래서 요 녀석의 하나의 꼭지점이 걸려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맞나? 걸려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요 왼쪽에서 만들 수 있는 둔각 삼각형이 어떻게 되죠? 1개, 2개, 3개, 4개, 5개. 5C의 2가 되겠죠. 맞나? 그럼 얘가 얼마가 돼? 10개죠, 10개. 맞나? 10개. 자,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만들어 본다면요. 예를 들어서 얘와 얘를 뽑았다라고 칩시다. 아니다. 얘와 얘를 뽑았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런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맞나? 요런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요쪽에도 있을 거 아니야. 맞나? 요쪽에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은 요쪽에도 뭐 10개가 나올 거야. 맞나? 그러면 이제 얘가 어디까지 중복이 될 거냐 이거죠. 어디까지 중복이 될 거냐. 자, 만약에 이제 요쪽에서 얘와 얘를 골랐다고 치봅시다. 그러면은 요런 둔각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맞나? 그러면은 요렇게 가면은 요 지름을 갖다가 돌릴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름 자체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 이러면 이제 여기부터 중복이 돼 버리잖아. 맞나요? 중복이 돼 버리잖아. 그래서 차라리 요쪽을 무시를 하고 어차피 요거 가지고 요 한쪽만 세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이게 이제 요것 때문에 어려워. 요것 때문에, 요 중복되는 것 때문에 어렵다 이거지. 오른쪽에 있는 것만 세자 이거야. 왜냐하면 지금 요게 여기서도 카운트 되고 여기서도 카운트가 돼버리잖아. 헷갈려서 안 된다 이거지. 그지? 그래서 요쪽 편에 있는 것만 세자 이거지. 그러면은 요 지름이 어떻게 돼? 그럼 쭉쭉쭉 돌아가면은 만약에 여기로 왔다 이거야. 여기로 지름이 왔을 때 요거를 fe니 안 fe니? 안 펜다 이거지. 요쪽에 있는 것만 셀 거다 이거. 요쪽에 있는 거. 맞나? 요쪽에 있는 거. 그러면은 얘가 어디까지 갈 수 있지? 요쪽에 있는 것만 세다 보니까 이쪽 편만 세다 보니까 요 지름이 1개, 2개. 자, 그러면은 봐봐. 얘가 이제 어려운 게. 자, 요 점이죠. 요 지름 잡고. 그러면은 봐봐. 얘가 일종의 방향성 이렇게 되어 있는 지름이라고 치자. 그럼 나중에 뭐다? 이렇게 되어 있는 지름이 되면은 자, 이쪽 표면 이렇게 치니까 여기는 이쪽 편만 세겠죠. 맞나? 이쪽은 세니까 모든 꼭지점마다 다 돌아간다 이거지. 그래서 10개 곱하기 얼마? 이런 꼭지점 12 해가지고 얼마가 돼? 120개가 나온다 이거죠. 근데 이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생각 자체가 지름으로 가는 것 자체가. 변으로 하니까 생각보다 어렵죠. 우리가 요 지름은 가상의 지름이거든. 그지? 우리의 특징적인 삼각형은 뭐냐 이거야. 삼각형은 요걸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삼각형 자체는 요걸 가지고 노는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렵다. 삼각형 자체는 요걸 가지고 노는데 이거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버리니까 힘들어 버리다. 그지?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에 있는 꼭지점을 잡은 거라. 그럼 얘와 얘가 성질이 똑같죠? 얘와 얘의 성질이 똑같잖아. 똑같아 보니까 얘를 돌리는데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자꾸 해줘야 된다. 이거지. 맞나? 이렇게 보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어떻게 생겨났다? 그냥 기준을 갖다가 둔각을 가지고 가냐면, 왜 삼각형 특징을 한번 살펴보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조금 더 쉽다 이거죠. 얘는 조금은 이제 처음 보는 문제를 풀으려면은 최상위권 학생도 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이렇게 예각으로 구해라 하면은 못 푼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지? 보통 그래서 이제 둔각을 구하시오라고 나오든지 아니면은 그냥 직각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알겠죠? 이거는 틀리는 게 당연한 문제. 틀리는 게 당연한 문제. 그러면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직각하고 둔각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단계적으로 할 시간은 또 없잖아. 시험이 출제를 할 때는. 그죠? 그래서 이제 학습할 때는 이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상위권 애들 같은 경우는 직각 체크하고 둔각 체크하고 예각 체크하고 순수가 이렇게 간다는 정도. 만 그냥 한번 들어봤다 정도로 가셔도 되고요. 직각 정도는 체크를 하시고요. 예각은 어렵고 둔각도 어려운데 둔각은 뭐를 기준으로 가자? 그러면 이렇게 개수를 세는 카운터의 기준 정도의 아이디어는 가지고 계시죠. 이거죠. 알겠죠? 어려운 문제에서도 우리가 건질건이 있다 이거지. 됐나요? 볼록 십각형은요.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요. 요런 각이 몇 개 있단 말이야. 요런 게 10개 있다. 꼭지점이 10개. 내지는 각이 10개 됐나? 자, 대각선의 개수를
중학교 스타일은 이제 없어도 되고요. 고등학교 스타일이 훨씬 더 쉽다라고 했죠. 맞나? 자, 고등학교 스타일이 어떻게 하면은 꼭지점 몇 개? 꼭지점 두 개를 가지고 뭐를 가지고 선을 끄면 대각선인데 여기에다가 빼기 뭐를 해준다? 변의 개수를 해주면 돼. 그래서 얼마? 10c의 2 빼기 얼마? 10. 이게 뭐가 돼? 대각선의 개수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 교점 개수의 최대값은 우리가 막 그리다 보면 이런 것들은 교점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거야. 맞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교점이 안 나온다 이거지. 이건 좀 약간 논쟁이 예제되는데 이것도 이제 빠진다라고 보통은 이제 문제 주어집니다. 맞나? 그래서 얘는 교점 개수의 최대값은 내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했죠. 그지? 우리 예전에 선 끌 때 만나게 끄는 거 똑같습니다. 점 4개. 점 4개. 여기 보이는 점은 어떤 점? 꼭지점. 꼭지점 4개가 뭐다? 있으면은 무조건 대각선 교점이 한 개 생긴다 이거야. 그럼 제일 많이 되려고 하니까 얼마가 돼? 다 생겨야지. 겹치는 게 없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얼마? 10c의 4. 얘가 꼭지점 개수의 뭐가 되겠다? 최대값이 되겠다. 됐나요? 자, 원수의 개수는 두 개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 것 같은데, 자, 보자. 벤 다이어그램 그려놓고 영역에 집어넣는다. 자, A 또는 B 항상 얘기할 때 얘는 요거죠. 요 땅을 다 무시하고 생각을 해야 뒤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지? 뭐, 이거 적는 거는 뭐 자기 기본권. C라는 거는 요거, A라는 거는 A 순종 얘를 말하는 거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뭐다? 1은 여기에 못 들어간대. 그죠? 그럼 1은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뭐야? A와 B와 D인데 조건이 또 있네. A 순종, 얘가 A죠. 스몰 A. 원수의 개수가 몇 개다? 두 개다. 그러면은 얘부터 A부터 뭐다? 넣어놓고 생각하자 이거죠. 넣어놓고. 자, A부터 넣어놓고 생각하려고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맞나? 6C의 2라고 생각해. 그지? 그 다음에 C에 1이 못 들어가니까 하는데 여기서 1이 문제가 돼버리죠. 그래서 얘가 다시 넣어놓고 할 때. 자, 어떻게 넣어줘야 되겠어? 1번 A에 뭐가 있을 때? 1이 있을 때와 케이스 분류로 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에 1이 뭐다? 없을 때로 나누어 가지고 가자. 그러면은 A에 1이 있으니까 총 몇 개 있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다섯 개에서 몇 개만 뽑으면 돼? 한 개만 뽑으면 되겠죠. 맞나? 그러면은 1하고 뭐가 빠졌어? 그럼 몇 개가 남았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남았죠. 맞나? 그럼 요 네 개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는요. B, C, D 아무 때나 들어가면 되잖아. 맞나? 얘가 갈 수 있는 데가 뭐다? B와 C와 D 아무 때나 몇 군데? 세 군데, 세 군데, 세 군데, 세 군데. 곱하기 얼마? 3의 4제곱. 이거 이해됐나?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5 곱하기 3의 4제곱. 이런 계산들도 마지막에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A에 뭐다? 1이 없을 때 A에 1이 없으니까 1을 제외한 나머지 한, 둘, 셋, 넷, 다섯 개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 두 개를 뽑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1하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남아 있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보자. 1이 갈 수 있는 땅은 뭐야? C는 못 가잖아. 1은요 B와 D만 갈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뭐다? B, C, D를 다 갈 수 있죠. 맞나? 그럼 얘는 이 두 가지고 얘는 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럼 곱하기 얼마? 2 곱하기 얼마? 3의 4제곱. 맞나? 그러면 요 녀석은 10이죠, 10. 그러면은 20 곱하기 얼마? 3의 4제곱. 얘와 얘를 뭐를 하면 되겠다? 더하면 되겠네. 3의 4제곱으로 묶어내면 얼마가 돼? 5 더하기 20 됐나? 그러면은 81 곱하기 얼마? 25.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127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총 7개의 원수가 있는데, 부분집합이 원수가 몇 개인? 3개인 부분집합을 갖다가 A1부터 AN이라 하자. 그지? 그러면은 N이라는 녀석은 7C에 3 해가지고 35개라는 거 아시겠나? 그지? 원수 개수가 3개, 7개에서 3개 뽑는 거잖아. 이 종류가 총 몇 개가 있어? 35개가 있다. 이거지. 이해됐나? 총 35개. 그죠? 총 35개가 있는데,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해라고 했습니다.
FK. 첫 번째 집합, 35개 집합의 분수들의 합인데, 얘는 그러면 결국은 알고 보면은, 여기에 첫 번째 알갱이가 몇 개 있어? 3개. 그 다음에 두 번째 알갱이도 몇 개 있어? 3개. 그지? 요 녀석들의 합을 뭐라고? F1. 요 녀석들의 합을 뭐라고? F2. 얘를 다 더한다는 말은요. 더해가지고 합할 필요 없이 그냥 뭐다? 요 알갱이들의 합이죠, 결국은. 맞나? 요 알갱이들의 합입니다. 균질의 아이디어 기억나시나? 얘네들이 동등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요 알갱이들을 세보니까 왠지 이가 특별히 많을 것 같나? 아니면 다른 애들하고 똑같을 것 같나? 이가 특별히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없죠. 여기에 이가 들어가는데 나중에 결국은 이가 다 빠질 거 아니야. 들어간 만큼. 그지? 요 녀석들의 알갱이들은 전부 어떻다? 균질, 어떻다? 동등하다 이거죠. 맞나? 자, 그러면은 보자. 원소 몇 개짜리? 3개짜리가 총 몇 개 있어? 총 35개 있죠. 그러면 알갱이의 개수가 어떻게 돼? 알갱이는 얼마가 돼? 3 곱하기 35 됐나? 그래서 얘가 얼마가 돼? 3, 3, 9, 3, 5, 15. 그러면은 105개가 있습니다. 105개. 그지? 그러면은 요 105개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과 0과 그 다음에 뭐다? 1과 2와 3까지인가? 4까지네. 4까지가 똑같이 나눠 가질 거 아니야. 동등하니까. 그지? 그러면은 요 녀석들의 하나씩의 개수는 얼마가 되겠어? 105 나누기 얼마? 7 됐나? 7일은 7, 7호 35. 얘가 몇 개 있어? 15개. 얘도 몇 개? 15개. 전부 몇 개씩 있어? 15개씩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요까지 합은요, 쌤 돼가지고 얼마가 돼? 합은 제로죠. 그러면 요거 몇 개? 15개. 요것도 몇 개? 15개. 그럼 답은 얼마가 되겠어? 3 곱하기 15 더하기 얼마? 4 곱하기 15 됐나? 그러면 7 곱하기 15 되겠죠. 계산은 생각해도 되겠나? 7일은 7, 7호 35. 105네, 105. 희한하네. 그러고 보니까 105가 될 수밖에 없네. 이거 합이 7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평균이 뭐 7이라 보면 105 되겠네. 105. 이해되셨나? 그지? 균질, 동등의 아이디어.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대칭구조라고 합니다. 수학에서는. 대칭구조. 얘들이 다 똑같다 이거죠. 됐나요?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 이거죠. 자, 132번. 자, 흰 돌 몇 개? 4개, 검은 돌 몇 개? 4개가 있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바둑돌입니다. 자, 여기에서 몇 개를 택해가지고, 4개를 택해가지고 뭐다? A, B, C 그릇에 넣는 방법은? 자, 단, 같은 종류의 바둑돌은 구분되지 않고 빈 그릇이 있을 수도 있다. 자, 질문을 했다는 말은요, 의문을 가졌다는 말이고요. 한 방에 그럼 풀 생각을 하지 말고요. 뭐를 해보자? 모델링. 결국 까다로운 문제다. N, 어널리시. 만들어 본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그릇은 A, B, C가 있죠. 그럼 그릇은 분명히 구분되는 그릇이야. 맞나? 자, 바둑도 한번 넣어보자. 어떻게 넣어볼까? 교정아. 한번 넣어보자. 일단 만들어 보는 게 제일 중요해. A에 뭐 넣을까? 4개 넣을 겁니다. 총. 흰돌 한 2개 넣어볼까? B에는 검은 돌 1개만 넣어볼까? C에는 검은 돌 1개만 넣어볼까? 넣어보는 거다 이거죠. 맞나? 자, 그럼 또 볼까? 자리를 이거 좀 애매하네. 사실은. 그지? 흰 돌 1개, 검은 돌 2개, 흰 돌 1개 이런 것들도 되고 여기다가 흰 돌 몇 개, 2개, 검은 돌 몇 개, 2개를 하고 이 느낌이 오시나? 안 오신다 이거죠. 자, 2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드는 생각이 있으면 아무거나 말해봅시다. 자, 첫 번째 드는 생각은요. 케이스를 갖다가 좀 분류를 해야 되겠다. 돌 종류가 2개가 있으니까.
맞나? 여기 흰돌만 4개. 흰돌하고 검은돌 개수의 K수 분류. 첫 번째 들었어. 그러면 다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으니까 다시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흰돌 4개를 가지고 넣는다. 그럼 여기다 뭐다? 흰돌마다 3개. 흰돌 몇 개? 1개, 1개. 흰돌 몇 개? 2개. 흰돌 몇 개? 1개. 흰돌 몇 개? 1개. 자리를 바꿔볼까? 흰돌 몇 개? 1개. 흰돌 몇 개? 2개. 흰돌 몇 개? 2개 됐나?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생각인데요. 여기에서 요게 좀 이상하면은 거꾸로 가보는 생각. 또 필요한데, 그런데 이 문제는 요구를 안 합니다. 왠고하니까. 얘를 보고 느껴주는 게 여기에 넣는 뭐다? 개수가 중요하다. 도른 전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다? 4를 만족하는 뭐를 의미를 한다? 아닌 정수해를 의미를 하는구나. 원래는 이제 얘를 거꾸로 가서 이제 조합으로 가는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몸으로 익혀줘야 되는 거거든. 요거는 되겠나, 그럼 4개면은? 자, 그러면은, 흰돌 4개일 때 이렇다고 쳐. 그러면은, K수 분류. 이번에는 뭐다? 흰돌 3개, 검은돌 1개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요 아이디어를 잡아냈다라고 보면은, 결국은 뭐다? 흰돌 뭐를 하면은, 따로, 검은돌 뭐다? 따로 하면 되겠다, 이거야. 이해되셨나? 요즘아? 자, 적어볼게. 적어보면 오히려 이해가 될 건데, 지금 요 문제, 요 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렇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잡아가는 과정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이 아이디어를 잡아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배경들이 조금 있어야 됩니다. 아, 중국조합을 지금 처음 배웠네. 그지? 우리 방학 때 처음 배웠으니까 아직까지 좀 덜 익숙해서 그러는데, 요거.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예를 들어서 O. 요게 중복조합의 대표 선수입니다. 여기 대표 선수. 이게 완전히 자연스럽게 돼야 돼. 얘를 갖다가 거꾸로 가면 더 힘들어. 자, 결국은 이론적으로 한다면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봐봐. 거꾸로 간다는 말은요. 흰돌이 몇 개 있어? 흰돌이 몇 개 있어? 4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돌을 어디 넣어볼까? A에 넣고, 두 번째 돌도 A에 넣고, A에 넣고, A에 넣고. A 넣고, B 넣고, A 넣고, B 넣고. 순서를 바꿔볼까? B 넣고, A 넣고, A 넣고, B 넣고. 같은 경우야, 다른 경우야. 순서가 뭐다? 의미가 없고, 중복을 허락한다, 그죠? 맞나? 그러면은 몇 개를 뽑는 거지? A, B, C 그릇 3개. F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뽑는다. 이렇게 가는 거라고. 사실은. 그런데 요거 정도는 안 한다 이거야. 왜냐면은 기본 배경으로 얘가 뭐다? 깔려 있어야 된다 이거지. 오케이? 얘까지 가기에는 너무 번거롭다 이거죠. 우리가 도구로 바로 활용해서 아닌 정수의 중복조합의 대표 선수를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얘가 중복조합인 걸 알았어. 그러면은 K수 분류. 첫 번째 뭐다? 흰돌만 몇 개? 4개를 뽑아가지고 뭐다? A, B, C 그렇게 담는 거잖아. 담는 거.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 담는 뭐다? 개수만 중요하죠. 이 흰돌들은 다 똑같으니까. 맞나? 그래서 여기 다니는 개수를 A, 요거를 말하고 B, 요거를 말하고 C라고 한다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돼? 4. 0도 된다라고 했죠. 그지? 빈 그릇이 if도 된다 했죠. 그지? 그러면 요거를 만족하는 뭐다? 아닌 정수화가 되겠네. 정수에. 3H4. 기계적으로 가야 됩니다. 3개에서 4개를 뽑는. 3개에서 4개를 뽑는. 거꾸로 한번 해보든지 이렇게 막 해가지고 바꿔야 돼. A, B, C에서 뭐다? 4개를. 그지? A 2개 뽑고 2개 뽑는다면 여기 2란 말이야. 그지? 3H4.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이번에는 그럼 뭐다? 흰돌이 몇 개? 3개. 검은돌이 몇 개? 1개. 요거죠. 그러면은 얘는 흰돌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다? 3이고요. 검은돌은 새롭게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다? 1이다. 이렇게 간다 이거죠. 각각에 대해서 다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흰돌을 낳는 방법이 얼마가 돼? 얘가 3H의 얼마? 3이고 곱하기 얘는 얼마가 돼? 1이죠. 1. 1이 아니고 3이죠. 3. 여기 1이거나 여기 1이거나 1이거나. 적는다면 얼마가 돼? 3H의 1이 되겠죠. 그지? 3H의 1이 될 건데 적는다면은.
됐나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은 아니네. 자, 세 번째 흰 돌 몇 개? 2개. 검은 돌 몇 개? 1개 되는 경우. 자, 그러면 아이 바보 멍충아. 검은 돌 2개. 그러면은 얘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2.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도 얼마? 2 됐나? 그럼 얘는 얼마가 돼? 3H2 곱하기 3H2가 될 거고. 맞나?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여기 다 구해나는 거잖아. 네 번째 흰 돌 몇 개? 1개, 검은 돌 몇 개? 3개. 요거 그대로 대칭이죠. 맞나? 얘는 얼마가 돼? 3H3 곱하기 얼마? 3.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검은 돌만 몇 개? 4개 있는 것도 요거 똑같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되겠어? 3H의 얼마? 4. 얘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다. 됐나요? 오케이. 자, 4명의 학생들에게 뭐다? 같은 종류의 음료수를 받는 거다. 그럼 결국 몇 개 받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야. 몇 개 받는지가. 그지?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4명. 얘가 얼마가 돼? 10. 요거를 만족하는 뭐다? 한 명이 독점할 수도 있어. 그죠? 어만인 정수에 얼마가 돼? 4H의 10이다 이거죠. 그지? 얘는 2개 다음 얼마? 14. 빼기라면 13C의 10이고요. 그러면은 13C의 3 이렇게 가고요. 자, 적어도 한 개씩 나눠준대. 그러면은 이거는 한 개씩 주고 시작하자. 한 개씩 먼저 받아놔. 그럼 음료수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죠. 그러면 이제 A 더하기 얼마, B 더하기 C 더하기 D 가 얼마다? 6. 요게 아닌 정수에 얘가 빵이라면 아까 한 개 받아 넣었으니까 빈분은 아니다 이거죠. 그지? 그래서 얼마가 돼? 4H에 6. 이렇게 보면 된다 이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제로 중요한 거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부정방정식 되어 있거든요. 그지? 요 부정방정식을 여러분들이 숙달을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알겠죠? 하나만 보겠습니다. 자, X, Y, Z, U에 대해서. 야, 이런 것도 거슬리는 게 있다, 이거지. 자, 이런 거 거슬리는 게 있으면 케이스를 나눠버려. U가 얼마다? 1이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U가 1일 때는 얼마가 돼?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다? 얘가 8을 만족한, 얘 1이니까. 그지? 무슨 해? 자연수 해줘. 그럼 다시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 X 다시 더하기 Y 다시 더하기 얼마? Z 다시는 한 개씩 주니까 얼마가 돼? 5가 될 거고 3H의 5가 된다. U가 1일 때. 그 다음에 또 따로 가면 돼. U가 얼마? 1일 때. 그러면은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얼마가 되겠어? 개수 큰 것들을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얘가 4죠. 그지? 4 넘어가니까 얼마가 돼? 6. 맞나? 그럼 얘는 얼마가 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X 다시 더하기 얼마? Y 다시 더하기 얼마? Z 다시는 얼마가 되죠? 3이 되겠네. 3H의 얼마? 3 됐나? 그지? 어만인 정수. 이런 식으로 계속값의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서 이런 거 뽑아내는 것들은요, 숙달이 돼야 됩니다. 아직까지 덜 되신 분들은. 알겠죠? 분배 갈 건데요. 자, 분할하고 분배한다 해가지고 12명이 5명, 4명, 3명의 3개조로 나누어서 보트에 타는 경우 12CO, 74, 33 나누고 난 다음에 분배, 자리 바꾼 3패 기억나시나? 자, 그런데 만약에 11명을 갖다가 4명, 4명, 3명 한다. 11시에 파 7명 남았죠? 7시에 파 3명 남았죠? 3시에 3 하고 같은 게 몇 개가 있어? 2개 있으면은 2팩분의 1하는 이것도 기억나시나? 곱해가지고 얼마? 자리 바꾸면 3배. 됐나요?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실제로는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를 풀 때. 아시겠죠? 자, 14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7번 서로 다른 6종류의 빵을 1개, 2개, 3개의 세 묶음으로 나누는 방법. 이거는 분배는 하지 않죠. 그지? 그러면 어떻게 돼? 6시의 1 곱하기 몇 개 남았어? 5시의 2 몇 개 남았어? 3시의 3. 얘는요, 6시의 1 곱하기 5시의 1 곱하기 4시의 3인데 같은 게 몇 개 있어? 2개 있죠. 곱하기 얼마? 200분의 1 됐나? 그 다음에 얘는요, 6시의 2 곱하기 4시의 2 곱하기 2시의 2 같은 게 몇 개 있죠? 3개 있으니까 곱하기 얼마? 300분의 1 됐나요? 다음 칸. 자, 이후 분할 분배 내용은 전부 동일한 내용이라서 생략했습니다. 분배까지 하는 것도 있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 문항수가 똑같은 게 이제 좀 반복되는 거.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이제 몸으로 좀 익게 되는 단계입니다. 여기도 이제 제일 중요하고요. 자, 대진표 세 가지 풀이법을 다 이해해 주라. 다 안 해도 됩니다. 하나만 합시다. 우리 세 가지 다 하기도 그렇습니다. 뭐다? 분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지? 월드컵 같은 거 할 때 시드 배치하는 거 좀 유사한 형태 하다 보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그지? 경기 현행을 위해 가지고 위에 여기 정하고 그 다음 여기부터 이렇게 정하고 여기부터 이렇게 정하고 됐나요? 모빌과 같은 거. 그럼 이것도 이제 분할을 이용해서 풉니다. 그지? 위에서 아래로. 붙자 158번. 자, 158번 6개 팀이 시합을 할 대진표를 작성하는데 자,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나누는 게 1번이다 이거죠. 1번. 그지? 1번은 어떻게 나누는 거니? 4개, 2개로 나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 6시의 4 곱하기 얼마? 2시의 2 됐나? 그지? 그러고 난 다음에 얘만 나누면 끝이겠네. 2번. 그럼 2번은 어떻게 나누죠? 2개로 나눈 거죠. 4팀을 갖다가. 그럼 얼마가 돼? 4시의 2 곱하기 얼마? 2시의 2. 여기도 같은 게 있으니까 얼마가 돼? 200분의 1. 여기도 만약에 33 돼 있으면 그런 걸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지? 요거 2개를 뭘 해주면 되겠다? 2개를 갖다가 각각이 돼 FKF가 나오니까 뭐로써? 곱하기로 연결하면 되겠다. 됐나요? 자, 보자. 159번. 몇 번을 하지? 162번을 해볼까? 162번은 질문을 받고요. 159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약간의 조건이 들어간 겁니다. 159번. 자, 4개의 학교에서 2명의 탁구 선수가 출전해가지고 경기를 하는데 같은 학교 선수끼리는 뭐다? 결승전에서만 만나도록 하는 방법에서는 조건이 조금 들어갔어. 그지? 그러면은 자, 요게 1단계라고 1단계. 됐나? 자, 1단계. 자, 1단계는 몇 명? 4명, 4명으로 나눠야 되겠죠. 4명, 4명으로 나누는데 여기에 4명을 나누는 방법이 단순히 8시의 4가 아니다 이거죠. 맞나? 2명씩 있으니까 A 학교에서 1명 뽑고 B 학교에서 몇 명? 1명 뽑고 그럼 얘를 뽑는 방법이 얼마가 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됐나? 그죠? 그러고 나면은 얘네들은 자동이죠, 자동. 맞나? 자동입니다. 짝이 정해집니다. 그런데 봐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아까 분할 분배에서 여기서 뭐로 나눠줘서 같은 게 있으면 2팩으로 나눠줬죠. 이 아이디어가 여기서부터 그대로 아이디어는 같이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A 학교에 1번, B 학교에 1번, C 학교에 1번, D 학교에 1번 이렇게 하면 여기는 뭐가 돼? A2, 그 다음에 B2, C2, D2 이렇게 있겠죠. 각 학교를 1번, 2번 이렇게 한다면은 맞나? 요렇게 뽑은 거하고 이번에는 A의 2번, B의 2번, C의 2번, D의 2번 이렇게 뽑으면 나머지 자동으로 오잖아. 같은 경우니 다른 경우니 같은 경우다 이거야. 그지? 나누는 거였구나. 그지? 그러면은 여기도 뭐를 해줘야 되겠다? 곱하기 얼마? 200분의 1을 해줘야 된다 이거죠. 1번 나누는 데서. 됐나? 생각의 아이디어는 저기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 1번 나누는 방법이 얼마가 돼? 8이죠, 8. 맞나? 8.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번을 나눠야 되겠죠. 자, 2번을 나누는 방법은 4명을 2명, 2명으로 분할하는 건 이게 다른 학교죠, 전부 다. 아무나 붙으면 되겠죠. 어떻게 되겠어? 4시의 2 곱하기 얼마? 2시의 2 곱하기 얼마? 200분의 1 됐나? 그지? 그 다음에 얘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야. 3번. 3번도 둘 분할하는 거니까 4시의 2 곱하기 얼마? 2시의 2 곱하기 얼마? 200분의 1 됐나? 그럼 얘가 4, 3, 12, 6 얼마가 돼? 세 가지가 되겠죠. 그지? 얘도 몇 가지? 세 가지. 그러면은 답은 얼마가 돼? 답은 8가지 곱하기 3가지 곱하기 3가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68, 40. 68, 48 아이가?
98이네, 98. 미안. 68이 아니고 9. 미안하다. 98, 72, 40. 3 더하기 3을 했네. 68, 88. 그 계산이 왜 이래? 자, 나머지 토너먼트 문제도 풀어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집합의 분할. 여러분들 밑에 후배들부터는 다시 또 빠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한 2, 3년 위에 책이 바뀌었거든. 그전에는 또 집합이나 이런 것도 안 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거는 우리 앞에 나왔던 뭐 다 분할 분배가 중요하고요. 요거는 뭐 마땅한 공식이 없습니다. 자, F에 뭐다? N, K라고 적는 거. 자, 그러면은 얘는 원소 몇 개짜리? N개짜리를 어떻게? K개의 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 사실은요, 요거보다 우리가 분할 분배가 더 중요합니다.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호를,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면 되지, 문제를 풀 땐 요걸 가지고 푸는 경우도 별로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보자. A, B, C. 얘를 분할하는 방법은, 얘를 갖다가 두 개로 분할하는 방법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 A, B하고 뭐하고, C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거나. 아니면은 A, C하고 뭐하고, B하고 나누거나. 아니면은 BC하고 뭐하고 A하고 나누거나. 총 몇 가지가 돼? 세 가지가 되겠죠. 맞나? 그런데 실전에서는 저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얘를 두 개, 한 개로 분할하는 거. 얼마가 돼? 3C의 2 곱하기 얼마? 1C의 1 요거다.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해되셨나? 자, 1, 2, 3, 4, 5, 6 이 정도 해봅시다. 그지? 그러면은 F의 얼마? 6,3이라는 거는 뭐니? 얘를 몇 개의 덩어리로?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누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얘를 세 개의 덩어리로 나누는 걸 뭐 일일이 구하는 게 아니고요. 얘는 한 개, 두 개, 세 개로 나누거나 아니면은 뭐 뒤는 바꿀 게 없네. 두 개, 두 개, 두 개로 나누거나 또 있나?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얘 나누는 방법이 어떻게 돼? 6C의 1 곱하기 5C의 2 곱하기 3C의 3 같은 거 쓰니까 됐죠. 그 다음에 또는 더하기. 자, 얘는 6C의 2 곱하기 얼마? 4C의 2 곱하기 얼마? 2C의 2 곱하기 얘는 300분의 1 해주는 거. 그지? 요게 달라요. 요게 달라요. 그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는 우리가 학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F의 얼마? N, N. 자, 말 뜻을 알아야 되니까. N을 갖다가 N개의 집합으로 분할하는 방법. 몇 가지니? 한 가지지, 한 가지. 얘는 전부 독립된 독방 쓰는 것밖에 없잖아. 그지? 전부 뭐다? 독방 쓰는 거 됐나? 자, 그러면은 요 생각을 하면은 이제 요 정도. F의 얼마? N, 2는 얼마일까? sorry. N, N 빼기 1은 얼마일까? 얘는 원소가 n개인데 집합은 몇 개가 필요해? 한 개가 빠졌지. 그 말은요. 어떤 누군가만 같이 쓰고 나머지는 다 뭐를 써야 돼? 얘는 다 독방이죠. 맞나? 그럼 뭐만 결정하면 돼? 방 둘이 같이 쓸 얘네들만 뽑으면 되겠죠. 얼마가 돼? NC의 2. 이런 생각 정도는 필요하다. 이해되셨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내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더 낫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F의 N, 1은요. 전부 한 방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얘는 얼마가 돼? 역시 한 가지 됐나? 그 다음에 N, 2. 자, 요 녀석은 여러분들 역시 실전에서는 그냥 쓰면 됩니다. 뭐를 이용을 해서? 분할을 이용을 해서. 분할 분배할 때 분할을 이용해 풀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아이디어 정도는 학습을 할 필요가 있다. N개를 갖다가 몇 개로? 두 개로 쪼갠다 이거야. 그러면은 얘의 어떤 녀석들을 뽑으면은 나머지는
얘는 자동이죠. 이런 느낌을 한번 가져줘야 돼. 얘만 결정되면은 나머지는 여기로 다 가야 될 거 아니야. 얘만 뽑으면 자동이다. 됐나? 얘만 뽑으면 자동이다. 그러면은 얘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사실은 있습니다. NC1 더하기 NC2 더하기 NC3 더하기 NC의 1 더하기 NC의 2 더하기 이제 배웠으니까 NC의 3 더하기 한 개를 뽑을 수도 있고 두 개를 뽑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얘를 가지고 하기는 조금 버거운 게 있어. 자, 생각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자,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정한다. 얘를 정한다는 말은요. 여기 원소 n개짜리 원소 n개짜리의 뭐와 같다? 부분 집합과 같죠. 그지? 그런데 부분 집합 중에서 뭐가 빠져야 되냐면 공집합 빠져야 돼. 공집합은 한 개로 나눠지는 거니까. 공집합 뭐 하면은 그지? 그러면 당연히 뭐도 자신도 빠져야 돼. 맞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2의 n승 빼기 2 맞나? 2의 n승 빼기 2. 이해됐나 이거? 부분 집합이 개수해서 공집합 빼고 자기 자신 뺐어. 그지? 그런데 그 다음 단계의 생각. 자, 만약에 1, 2, 3 뽑고 6개라 칩시다. 나머지 4, 5, 6 되는 거 하고 4, 5, 6 뽑고 나머지 뭐다? 1, 2, 3 되는 거는 어때? 똑같은 분할이죠. 그럼 얘를 나누기 뭘 해준다? 2를 해주는 게 요거는 학습의 아이디어, 생각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가는 거고 실제로는 자, 봐봐. 6개를 갖다가 F의 얼마, 6, 얼마, 2를 갖다가 실제로는 어떻게 풀겠어? 6개를 2개로 분할하는 방법. 5개, 1개, 4개, 2개, 3개, 3개 해가지고 얼마가 돼? 6CO 곱하기 1C의 1, 6C의 4 곱하기 2C의 2, 6C의 3 곱하기 3C의 3 곱하기 200분의 1. 요거라고 실제로 했죠. 알겠죠? 실전에서는 요거지만은 여기에서 생각의 아이디어를 얻는 차원에서 요 학습을 해야 되는 거죠. 됐나요? 자, 163번 문제 한번 봅시다. 자, 163번 예제 1번 똑같은 세 개의 접시에 자,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어떤 선생님들은 정리를 해라라고 시키는데 이거는 정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틀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그 작업의 이론들이 순율 작업을 뽑아내는 이론들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세 개의 접시에 서로 다른 5개의 빵을 듭니다. 접시는 몇 개? 3개. 근데 접시는 어때? 똑같아. 빵은 달라. 어떤 문제는요? 빵이 똑같고 접시가 달라. 빵이 똑같고 접시가 다르면은요, 정복조합입니다. 그 생각을 해보면 돼. 그러니까 모델링을 하면. 알겠죠? 정리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문제는요, 접시도 다르고 빵도 달라. 어떤 문제는요, 접시에 빵을 한 개 이상 못 담아. 이런 걸 가지고 전부 NPR, NCR 이런 것들이 또 만들어집니다. 공부를 하면 재밌을 거는 같죠? 안 할 겁니다. 자, 접시 3개에 빵 5개를 담아보는데 빈 접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접시 3개에 빵을 담아보자. 접시가 몇 개 있어? 3개 있어. 1 담고 2 담고 3, 4, 5 담고 아 5개를 3개로 분할하는 거네. 맞나? 그지?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그지? 그러면은 5개를 3개로 그러면 기호로 적으면은 5,3입니다. 기호로 적으면 필요 없다 이거야. 이것도 공식은 사실은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필요 없고요. 자, 이거 필요 없고요. 5개를 3개로 나누는 거. 한 개 몇 개? 3개. 한 개, 2개, 2개. 또 있나요? 없잖아, 그지? 그지? 요거지. 요거 이제 분할한다 이거죠. 얼마가 돼? 5C의 1 곱하기 4C의 1 곱하기 3C의 3 곱하기 얼마? 200분의 1. 맞나?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가 돼? 5C의 1 곱하기 4C의 2 곱하기 2C의 2 곱하기 얼마? 200분의 1. 됐죠? 알겠죠? 165번을 한번 해볼까? 하지 말까? 밑에 것도 있으니까. 요것도 봐봐. 165번. 자, 얼마죠? 210을 1보다 큰 두 자연수의 뭐다? 곱으로. 소인수분해 해야죠. 곱하기. 그러니까 소인수분해 가지고 이거 덩어리 생각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210이 뭐니? 3, 7, 21. 3 곱하기 7 곱하기 10은 얼마? 2 곱하기 5 맞나? 어이구야 몇 개 있어? 4개. 요 4개를 몇 개로? 2개로 쪼갠다 이거죠.
됐나? 두 개로 쪼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가 돼? 네 개를 두 개로 쪼개는 방법은 세 개, 한 개, 두 개, 두 개 됐나? 이하풀이는 생략. 아시겠죠? 그럼 여러 가지 응용 문제들이 튀어나올 거고요. 내가 생각할 때 이쪽에는 문제를 내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뒤에 나와 있네. 점화시급 품질. 자, 일단 이 정도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연수 분할 갑시다. 자연수 분할. 자, 자연수 분할은요. P 얼마 N, K입니다. 자, P, N, K는요. 자연수 P를, 자연수 N을, N을 뭐다? K개의 합으로. 자, 예를 들어서 P 얼마, 5, 얼마, 3이라고 할까? 얘는 5를 3개의 합으로. 그러면 5는 뭐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1 내지는 2 더하기 2 더하기 1 또 나오나? 안 나오죠. 얘를 보통은 내림차순으로 이렇게 많이 적습니다. 이거는 나머지 이론의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적는데요. 편한 대로 가셔도 처음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놓는 연습이 조금 더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2가 된다. 의미는 요겁니다. 의미 기억나시나요? 예전에 배웠던 거 기억내시고요. 뭐 공식 필요 없고요. 이거는 전혀 필요 없고요. 자, 이게 예전에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에 3 더하기 1 더하기 1은 그림으로서도 표현을 하는 게 좀 종종 나옵니다. 3 더하기 1 더하기 1 됐나? 무슨 말인지 알겠나? 3, 1, 1 요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럼 어떻게 표현되겠어? 2, 2, 1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죠. 맞나?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명을 하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자, 얘 되게 애매한데요. 자, 봐봐요. P 얼마 N, K나. 자, N을 K개의 합으로 분할을 하는 건데요. K수를 나눕니다. K수. 1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1이 없는 경우. 무슨 말인 거 하니까. 아까 요 그림 그리는 것처럼. 점선을 좀 찍겠습니다. 뭐 이렇게 막 된다 이거지. 맞나? 쭉쭉쭉 가가지고. 쭉쭉쭉 가가지고 이렇게. 자, 그러면 얘가 지금 1이라는 거 아시겠나? 아까 숫자에서 2, 1, 1 맞나? 자, 요 녀석 전체가 몇 개니? n개입니다. n개 맞나? n개 n개를 갖다가 요 합으로 바꾼다고. 그러면은 얘네들이 몇 줄이겠어? 얘네들이 총 몇 줄이냐면은 K개의 줄입니다. 그래서 n을 K개의 합으로 바꿨다 이거지. 됐나? 자, 그러면은 지금은 뭐가 있다고요? 1이 있는 경우야. 1이 있는 경우면은 1이 있으니까 제일 끝에 1을 삭제를 시켜버려. 삭제를 시키니까 n이 몇 개가 돼? n 빼기 1개가 되죠. 맞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K개의 줄은 몇 개의 줄이 돼? 얘는 K 빼기 얼마? 1개의 뭐다? 줄이 되겠죠. 그러면은 1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P 얼마? N 빼기 1, 얼마? K 빼기 1이 된다 이겁니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림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나? 그러면은 이번에는 두 번째 더하기 1이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일단 얘 카피하자. 자, 1이 없는 경우니까 제일 끝에 1이 아니다 이거야. 맞나? 제일 끝에 1이 아니다 이거야. 1이 없는 경우. 자, 요것도 전체는 몇 개야? 전체는
n개겠죠. 맞나? 그 다음 요거는 몇 줄이겠어? k개의 뭐다? 줄이 되겠죠. 자, 1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1이 없으니까 여기 보이는 요 녀석을 통째로 날려도 줄의 개수가 안 바뀌어. 맞나? 얘네들을 통째로 없어버려도 줄의 개수가 바뀌어 안 바뀌어? 1이 있으면 없애다 보면 여기 뒤에 1이 몇 개냐에 따라서 줄의 개수가 바뀌어버리거든. 그래서 1이 있을 때는 제일 뒤에 한 줄을 없애는 거고, 요거는 요 앞에 요걸 없애버린다 이거지. 그지? 그러면은 n개가 몇 개가 돼? 몇 개를 날렸어? k개를 날렸잖아. 그러면 얘는 몇 개? n 빼기 k개가 된다 이거죠. 맞나? 줄은 그대로죠. 맞나? 그러면은 요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p 얼마 n 빼기 k 콤마 얼마 k로 이렇게 바뀐다 이거야. 그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일종의 식이 만들어집니다. p 얼마 n 콤마 k라는 녀석은 p 얼마 n 빼기 1 콤마 k 빼기 1에다가 더하기 p 얼마 n 빼기 k 콤마 얼마 k 이렇게 바뀝니다. 재미는 있는데 외우기는 싫다 그죠? 재미도 없고 외우기도 싫나? 아니 뭐 좀 도형 그리고 하니까 뭐 약간은 이제 이해는 되죠? 그지? 자, 요거는요, 요거 정도면 이해하고 요거 안 해도 됩니다. 장담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게 문제 낼 게 없어. 문제 낼 게 없다 보니까 억지로 집어넣은 거라. 억지로 집어넣은 거라. 우리 저 옛날에 이런 거 있었죠. P 얼마, 뭐 N 이거 해볼까? NC 얼마 R이라는 녀석가 얘를 바꾸는 여러 가지 우리 식으로 같이 이건 조합론적인 관점이거든요. 조합론적인 관점. 그 준호가 있어. 세상의 중심이 준호 입장에서 본 거라고. 내가 뽑히거나 안 뽑히거나. 내가 안 뽑혀. 너네끼리 뽑아가. 내가 뽑힐 거야. 일단 너네끼리 만들어봐. N 빼기 1C 얼마? R 빼기 1 요거네. 그지? 집어넣는 것도 다른 거네. 그지? 이런 식으로 가는 이게 조합론적인 관점. 내 말로써 설명하는 거. 이게 여기에서 이런 거 적응하기 위해서 이게 좀 한 거밖에 없는데, 요거는 요 설명만 들어주시고요. 나머지는 뭐 큰 문제 없습니다. 문제를 풀면은 풀어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학교 내 시대표는 잘 모르겠는데 수능이나 그쪽에서는 자 7-5 62번 이거 봅시다. 여기에 174번은 별로고요. 뭐 175번 그 다음에 178번처럼 소위 말해서 이제 칸치우기 문제. 지금까지 칸치우기 문제는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수학적 기납법, 후토에 나오는 거기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요, 순열조합 파트, 경우의 수 파트가 종종 나오는 추세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쪽 부분이 나올 확률이 조금은 있습니다. 조금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한번 풀어보실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질문 받고 함수의 개수, 그 다음에 이항정리도 있네. 함수의 개수 이항정리 뭐 어느 정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